부잣집 여자들은 모두 수백 년을 살았지만 외모는 여전히 18세의 모습입니다. 그녀들이 매일 가장 즐기는 일은 지나가는 남자들을 희롱하는 것인데 오직 이래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가난한 소년들은 8살이 되는 날부터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1억 원이면 1년의 수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이 죽어가는 부자에게 그 돈은 끝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의 자식들은 병상 곁을 조용히 지키며 부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수명이 고작 13분 28초 남았음을 알립니다. 불청객의 침입을 보자마자 수십 명의 경호원이 즉시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의 흐름을 만 배나 늦춥니다. 시간이 느려진 틈을 타 저는 순식간에 부자의 곁으로 이동합니다. 그제야 경호원들은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닫죠. 숨을 헐떡이는 부자 앞에서 저는 마침내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제 성은 루라고 합니다. 특별한 장사꾼이죠. 제가 파는 상품은 단 한 가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으로서 저는 각 사람의 남은 수명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수명이 긴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의 수명을 매입한 뒤 돈 많은 고객들에게 되파는 겁니다. 이게 중간 상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 거래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생 고생해도 수십만 금을 벌기 힘들지만 제 거래를 통하면 고된 노동 없이도 일개미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매일 야근에 찌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건너는데 한 남자가 급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의 몸 위에 나타난 카운트다운을 발견했죠. 3초, 2초, 마지막 1초와 함께 찢어지는 충돌음이 들렸고 그는 차에 치여 날아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바로 수명의 잔량이었다는 것을요. 드디어 제 손안에 뜬금없이 회중시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시험 3화 버튼을 눌러보자 떨어지던 빗방울이 공중에서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이것이 설마 말로만 듣던 시간 정지일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리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시간 숫자가 떠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의 시각화였죠. 검지 손가락을 뻗어 그 남자의 몸을 살짝 건드리자 빛의 줄기 하나가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확인하니 남자의 수명이 정말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말인즉슨 제가 타인의 수명을 추출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으니 제 머릿속엔 대담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빛의 줄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보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상대방의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조종하는 힘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시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수명의 길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시간 동안 창출하는 가치가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죠. 만약 평범한 이의 수명을 최상위 부자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단숨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인공노할 악인은 아닙니다. 수명 거래에도 규칙은 따라야 하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저는 수명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수명은 길지만 돈이 궁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거래를 위해 제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꼬박 30만 위안. 매일 야근하며 바꾼 피 같은 돈이었죠. 반복적인 관찰 끝에 인형탈을 쓴 한 청년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수명은 수십 년이나 남아있었지만 그가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는 오로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아이폰을 사주기 위해서였죠. 한마디로 그는 뼛속까지 호구였습니다. 저녁조차 가장 싼 볶음면으로 때우는 그를 보고 식사 중인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시간 예능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시 정지된 듯 멈추자 그는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동이 100배 느려진 것뿐이며 이것이 제 능력의 증거라고요. 그에게 첫 번째 고객이 된 건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 그의 남은 수명을 보여주었죠. 정보문 남은 수명 65년 126일 상당히 장수할 팔자였습니다. 최소 80세까지는 거뜬했죠. 그래서 시간의 일부를 팔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시간을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분명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명의 가치는 개인의 생산성에 달려있는데 그처럼 평범한 청년의 1년 가치는 기껏해야 10만 위안이라고요. 하지만 첫 고객임을 고려해 수명 1년에 30만 위안을 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에겐 엄청난 이득이었죠. 수명 1년이 30만 위안이나 한다는 소리에 그는 곧장 짝사랑하는 여자를 떠올리며 핸드폰과 명품 가방을 살 계산을 마쳤습니다. 제가 더 망설이면 그냥 떠나겠다고 엄포를 놓자 청년은 결국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순식간에 빛의 줄기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의 수명은 정확히 1년 줄어들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내일이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1년이나 손해봤는데 이런 짓은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역시 점군요. 가지고 있게 언젠가 필요할 테니. 그 후 저는 구매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뉴스에서 유명 부동산 재벌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적의 목표물임을 직감했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유산을 노리는 가족들은 저를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